네, 안녕하십니까. 고래기법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수급이 좀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약간 힘이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보 등락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강남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층 꿈의 차트 강남권 손 조홍주입니다. 지금 장은 굉장히 좋죠. 좋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좋은 종목으로 뭐 상한가, 막 급등 이런 것들 계속 매일같이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횡보한 게 좋습니다. 개별주 많은 수익률을 들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싹쓸이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샵 0988 공명으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일단 지금 장이 나스닥, 코스닥 위주로 좀 기술주들이 강한데요. 역시 이번에가 좋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매물대에 막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100일, 그러니까 5개월 평균 매물대에 막혀 있어요. 이럴 적에 거래가 늘어야 그걸 돌파할 수 있는데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심리도 50이야 침체권에 있고, 그래서 현재는 행보 등락 조정 장세. 이럴 적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목 장세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자,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올라갈 때 급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아직은 아니고요. 항상 천천히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를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도 늦지 않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자,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네요. 오늘 또 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거래가 연속 증가가 나타났으면 좋은데 전일보다 거래가 약간 감소. 근데 이 전일 거래가 늘어나고 금일 감소세를 보이고 주식이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 강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투자 심리 괜찮고요. 50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현재 어저께 팔아버리기 우상향 전환, 오늘 반락할 때 매수 관점 시가야 5선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오늘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비중이 좀 약해야 되겠죠. 바닥이 아니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진정한 바닥은 애바닥이 아니고요. 쌍바닥, 쓰리바닥, 또 항상 3바닥, 7바닥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 우상향으로 잘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목자 비중을 좀 맞춰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황남 교수님. 네. 코스닥 요새 뭐 상승 흐름 잘 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제가 금융위기 당시에도 봤지만 그 큰 그림을 일단 아셔야 돼요. 지금은 경기 부양의 의지 속에서 코스닥 테마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를 부양하는 이 상황에서의 하락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월 달 코로나 터지고 나서 폭락 이후 중간에 조정이 또 깊게 한번 나왔을 순간, 그러니까 뭐 별내에 나오지만 또 올라가고, 또 이때도 엄청 뭐 못 가는 것처럼 막 뉴스에 많이 나와요.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도 그랬어요, 다. 뭐 마찬가지 IMF도 맞죠. 다 위기 속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뭐 위험하다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를 보면 돼요. 금리에 대한 기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저금리 기조 안에서 하락장이 오진 않습니다. 지금 경기를 부양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장에서 급격하게 하락장이 오기보단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10개월 선을 깨트리고 뭐 한번 횡보 보였던 여기까지 뭐 내려갈 수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 수개월째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내려가도 충격적 하락의 하락장 3월 같은 작년도 그런 코로나처럼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 근데 이제 아직 충분한 어떤 코스피가 조정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뭐 요새 또 프랑스에서도 뭐 또 봉쇄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 뭐 순간적인 또 위축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 바닥 탈출 종목의 종목들은 상관없이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고금리 상태에 거기에서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됐을 경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 들어간다고, 아니면 금리를 첫 번째 인상할 때 충격적으로 한 번 정도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최소한 여름철까지는
금리 인상이나 어떤 이슈보다는 경기 부양의 이슈에 초점 맞춰서 좋은 종목들 초점 맞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개월 동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3개월째는 10개월 선의 부근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녹화 방송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세 번째 3개월째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올라갔죠. 이때가 딱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10개월 선 기준 갖고 일단 등락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분기되면 그때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탄력적 기준에 10개월 선 기준을 가지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수가 이제 FOMC가 있기 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ECB 쪽에서 추가 이제 부양 정책, 좀 더 채권 매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미 지난주에 밝힌 만큼 FOMC 미국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나스닥, 코스닥 위주의 좀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술주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2분기에 이제 재정 부양 정책 이후에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발표가 역시 이번 2분기에 임박돼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죠.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역시 추가 인프라 투자 정책을 확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인프라 투자 수혜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종목을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나래님. 자,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받을 적에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많이 올라온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털어내는 거, 못 갔던 종목, 또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그런 종목 위로 매매를 해야 하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 관점에서 우상위로 3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이 풍력 테마 관련 중에서도 잘 봐야 되는데 풍력 테마 중에서도 유니슨 우리 기술이 있는데 이 우리 기술은 바닥의 관점에서 3바닥을 형성한 거고 또 3박자, 7박자, 5박자 잘 맞고 방향 위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단기는 3개월을 봐야 되죠. 3개월, 중기는 5개월, 3개월 평균 대기 매물대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해주고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올라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계적 관점 주봉 상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도 우상위로 전환이 잘 돼 있고요.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역시 추세가 위로 전환이 돼 있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이 다 올라가야지만이 마지막에 월봉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유니슨. 자, 유니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풍력 테마.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충분히 수정받고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전환 시도형입니다. 시도형. 그래서 이럴 적에 중장기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주에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내려와서 행보 등락, 상승 전환이 될 때까지 좀 더 실이 필요하다. 이럴 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단지 4,000원 이하 선매수권이니까 항상 비중을 잘 맞춰놔야 되고 항상 그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또 밑에 투자 심리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상승 반전되는 거 보고 박자가 맞는 거 보고 때를 잘 맞춰서 매매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네. 오늘은 제가 미친 꿈의 차트에서의 신호가 나온 종목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이 꿈의 로직의 강남 큰손의 미친 꿈의 차트에 오늘 상승 신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연도 초에 그래핀 양산 설비 구축 완료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월이나 뭐 4월이나 곧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로더스가 인터넷보다 중요한 것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래핀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최근에 구글제지, 뭐 엑사이언시 이런 그래핀 관련주가 강세를 또 띠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중국주에 대한 강세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한 것은 최근에 이제 양해가 한번 중국 양해가 열림에 따라 중국에 대한 향후 경기 방향을 좀 제시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5년도 후에는 중국이 GDP 한 2배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이미 1차 무역 합의, 미중 간의 합의 통해서 100% 외국계 자본으로 금융사를 만들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뭐 회계 분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회계가 좀 더 깔끔한 그런 형태가 투명한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만큼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인한 적정 주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에 오늘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중기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22선 돌파할 때가 딱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들어가고 중기적인 주봉이 50에서 60이기 때문에 심리가 탄력적으로 주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연속적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월봉 장기가 이미 수년째 조정을 충분히 받고 한 번 들어 올렸지만 한번 떨어지면서 전저점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외바닥이고 이제 쌍바닥 만드는 구간에서의 주봉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출발 시점으로 보면서 20개월 이평선 중앙선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위치다 보니까 장기 월봉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격이 짧아요. 그 상태에서 주봉이 돌아서면서 첫 돌파하는 일봉에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밀렸을 때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최근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전저점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 점진적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좀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수혜주 미국 수혜주인 하나를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하나 같은 경우가 작년도부터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 같은 경우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자회사 이제 하나 큐셀인데요. 그만큼 이제 수소 저장 탱크 이제 사업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국 니들 정책의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하나만큼 지금 차트 위치를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인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때 12월 달이죠. 7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이제 1월 26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이죠. 지난주부터 5일선 회복과 함께 재차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21선 이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21선 돌파가 임박돼 있죠. 예전에도 이제 MACD 같은 경우가 2020년 12월 달에 빨갛게 상승화살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본격 상승세가 이뤄지기 시작을 했죠. 오늘 MACD 상승화살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2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봉상 이번 주 5주선 회복과 함께 추가 반등을 다음 주 또 노려보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눌림목 속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 이유가 MACD 같은 경우가요.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 앞으로 자회사 하나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대규모로 태양광 쪽 그리고 수소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하나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성호전자라는 기업인데요. 이 성호전자 하면 이 최근 들어 이 전기차용 콘덴서를 테슬라가 아니죠. 폭스바겐 그룹이죠. 아우디 쪽이랑 포르쉐 쪽에 역시 상반기 말부터 해서 본격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대만 델타라는 기업에 역시 인버터 1위 업체인데요. 그만큼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를 올해부터 해서 지금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콘덴서에 비해서 400배, 한 개당 400배 이상 단가가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올해부터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풍력 쪽에도 인버터 콘덴서를 공급할 예정이죠.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제품에 이 모든 제품에 성호전자의 콘덴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작년도에 이미 지분을 많이 확대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3자 배중 유중으로 보험계 투자회사에서 역시 또
10억 정도 삼자 배중 유중이 들어왔죠. 세력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성호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2020년도 때 11월 달 부근에 돌파가 강하게 이뤄지고 꾸준하게 우상향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들어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61선 부근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21선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는 만큼 21선 이번 주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주봉상 역시 또 5주선 회복과 함께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파라볼릭 상승 기조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월봉상 이제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2,100원대 중반대 돌파 시에는 본격적인 다음 달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MACD 0을 돌파한 만큼 이제는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쪽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IT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한국형 뉴딜 정책,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뉴딜 정책 두 가지죠.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 그중에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가 IT센이죠. IT 솔루션 계열사인 C플랫폼이 네스카우트 코리아와 총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네스카우트 코리아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3분의 1을 감시하는 네트워크 성능 관리 및 보안 전문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계약건이 이 IT센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게 해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열사들이 또 그 콤텍 시스템이라든가 쌍용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야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그룹주가 되는 것이 바로 IT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종속회사 쌍용정보통신도 재무구조 개선책으로 이번에 IT센에 대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한번 차트 통해서 어떤 신호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에서 IT센이 월봉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장기가. 근데 이게 신저가를 내려가다가 대량 거래가 실리고 거래가 없는 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신호가 이제 나왔어요. 특히나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약세가 나온 걸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상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래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서 매집 이후에 거래가 늘지 않는 형보를 보였기 때문에 한 번의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그 타이밍상 지금이 변곡점과 투자 심리에 대한 시그널도 이제 막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봉이 밴드를 지금 돌파하면서 최근의 거래가 는 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탄력적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봉 차트 역시 지금 밴드가 이제 돌파가 되면 아마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가 역시 매수권에 해당이 되는 위치로서 앞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 떴던 시점에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 추가 상승 이어가다가 뭐 약세 신호가 나온다거나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뭐 과열 신호의 보호주 지표가 나온다거나 그럼 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것이 뭐 지지권이 붕괴된 다음에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확인 매도가 되는 거고요. 한 박자 먼저 강남 큰손의 매매 기술의 어떤 기준을 둔다면 매도는 연속 상승 급등시 3일째 보호주 지표 과열권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 상단에 대한 저항권 이런 데다가 보통 매도 전략으로 펼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자, 하나를 제가 고래기법으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일봉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기로 봅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봉을 보는데 현재 일봉에서 상승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하단과 상단 박스권 돌파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항상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추세 꺾여 있는 상태. 이번 주가 5주째. 그래서 현재 일봉이 전환이 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다음에 주봉이 가는 것이고 주봉이 가면 장기, 월봉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OCI가 있습니다. OCI. 이 OCI 같은 경우가 잘 보시게 되면은 현재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3개월씩 조정받죠.
여기서도 한바탕 오르고 조정받고 현재 오르고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현재 OCI는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권에 들어갔으니까 3월달, 4월달, 한 5월달까지 조정 장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로 볼 때는 일봉을 보는 것인데 일봉에서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720% 아래가 서 있어요. 이렇게 720% 아래가 서 있을 때는 항상 대세 상승 진행형입니다. 또 바닥을 탈출 조정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중 바닥형. 그래서 5중 바닥형이 형성했기 때문에 단타, 단기, 중기, 중장기 상승 진행형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점을 볼 때 주봉에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 때는 우리가 일봉에서 단기 매매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항상 주봉을 보고 합니다. 주봉에서 이 매수권에 있을 적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일정 기간 오르면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적에 이전 고점을 돌파할 적에 3바자가 맞을 적에 또 매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 3바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올라가서 조정권에 있는 상태 이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급해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충분히 조정받고 일봉은 3일째, 5일째, 주봉은 3주째, 5주째, 월봉은 3개월째, 1개월째, 5개월째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현재 주봉 상태는 이번 2주째. 그러면 다음 주가 3주죠. 다음 주가 병점이 되는 것이고 다음 주 못 가면 2주, 3주째, 5주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공백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투자 심리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완만하기 때문에 점진적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계속해서 패턴 자체는 신고가 패턴이다. 이럴 적에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합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 샵 0988 공명으로 문자 보내주게 되면 무료 입장, 참여 코드 7777 4개 누구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FOMC 이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 선생님. 예, MTNW 노란톡 참여 방법이죠. 샵 0988 강남근소 문자 발송하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면 22시 그리고 저녁 항상 장 끝나면 3시 반에 공개 방송하는데요.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분석은 어디 가서 아마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간의 단위가를 22시에 공개 방송에 설명을 하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일 주도 테마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엘 전문가님. 네, 벌써 3월 달인데 3월 달도 요새 어떡하고 보면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죠. 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4월 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달 3월 달에는 최대한 저가 매수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적에는 절대 쫓아가면 안 되시고 저가 매수기에는 떨어질 적에 조정받을 적에 저가 분할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